안녕하십니까. 시골밥 장사입니다. 비가 너무 오네요. 제가 이거 뭐 함흥면옥 냉면 장사한 지 한 13년쯤 됐는데, 이렇게 여름에 비가 계속 내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고, 가뜩이나 뭐 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식당들, 또 장사들, 뭐 기업들 다 힘든데, 비까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주니까 참 요즘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오늘 냉면가루 가져다 주시는 사장님이 오셨었는데, 서울 쪽은 아주 뭐 냉면 전문점들이 폭망이랍니다. 뭐 작살 났다는 거예요. 이 냉면 전문점들은 사실 추위보다 비에 더 취약해요. 비가 오면은 뭐 거의 장사가 안 되다시피 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거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바지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냉면집을 가장한 갈비탕집이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집은 뭐 갈비탕 인기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참 장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뭐 기본으로 돌아가고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뭐냐, 박노진의 식당 공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박노진 대표님 책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공부하는 식당만이 살아남는다. 근데 또 이렇게 언제 부지런히 책을 또 내셨어요, 한 권을. 천안에서 마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노진 대표님, 작가 겸 참 기업가이십니다. 오늘은 요 띠지에 나와 있는 얼굴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노진 대표님은 얼굴이 보이실려나? 요렇게 생기셨어요. 요렇게. 저보다 조금 잘생기셨어요. 공부만 하실 분 같이 생기셨죠? 이 식당하고는 사실 좀 거리가 먼 인상인데, 식당 쪽에 뛰어들으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도 많이 줘서 또 우리한테는 또 행운입니다. 사실 이 책 제가 사봤어야 되는데, 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친필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걸 또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귀한 인연 오랫동안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에 가름하려고 하고, 오늘 이 책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마실을 운영하면서 이 박노진 대표님이 특히 주목한 것이 데이터예요. 이걸 말하자면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그 얘기를 요 식당 공부라는 책에 담아 놓은 거예요. 이 책의 가치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이 식당 관련 책들 많이 읽어봤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문과적이에요. 이 책은 정말 이과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놀부의 뭐 오진권 대표나 뭐 백종원 대표나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는 거 따지지 마라, 퍼줘라. 일단은 손님한테 만족을 시키고 나서 문제다. 일일이 수치 따지다가 보면 손이 작아져서 장사 못한다. 대부분의 우리 선배 외식인들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음식점이 또 너무 또 깐깐하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또 손이 작아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뭐 2세대 대표 주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이, 철저하게 이과적으로 접근한 책이에요. 한 번씩 세밀하게 분석해보고 숫자로서 어떤 통계를 내보고 그걸 분석을 잘 하다 보면은 길이 열리고 열쇠를 찾는다, 이 말이죠. 성공에. 나름대로 공감하실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것이 뭐 이론적인 것 뿐만 아니고, 직접 마실을 한 13년간 운영하시면서 그걸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일일이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대처를 정확히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세밀하냐면은 뭐 점심, 저녁, 또 주말 장사, 요걸 또 일일이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일반 재료비도 뭐 공산품, 뭐 수산품, 뭐
고기류, 세밀한 분석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 책에 분명히 자세히 나오긴 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참 그렇죠. 그렇지만 이 책을 따라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100이라면은 그래도 한 30이나 20, 40까지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치는 지금까지 있던 책들이 보통 감성적인 면, 스킬, 기술에 치중했다면 이 책은 정말 수학적인 면에 치중한 독특한 책입니다. 참 그 바쁜 와중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이런 책을 내셨는지 참 대단하십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떤 내용, 왜 그렇게 수학적인 얘기냐면 이렇게 뭐 이런 분석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보면은 뭐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이런 그래프도 있고 이것을 이제 시기별로 막 이렇게 쭉 정리해서 이거 뭐 수학책도 아닌데 이런 도표, 그래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분석한 그런 내용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대충 이런 것들과 이제 뭐 장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시간에 뭐 이 내용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은 거의 이제 한 장 정도에 대부분 이제 결론은 뭐 앞이나 뒤에 나오잖아요. 이 한 장 정도에 이분 이제 이 책에 전체적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쭉 적어놨는데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요거 소제목이 뭐냐면 데이터로 분석하고 가성비 메뉴로 승부하라.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책 내용이. 타고난 태생이 살갑지 못해 사람들 속에서 잘 어울리지 못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사업도 2, 3년 하면 시들해져 때려치우길 다반사해서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만 14번이었다. 저도 뭐 그 정도 됩니다. 이러다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 아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에 지금의 마실을 그래도 13년째 운영하고 있다. 저도 이 냉면집 지금 함흥면으로 한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44세 간신히 적자 인생을 변하고 집 한 칸, 가게 하나 장만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밥장사에 매여 산 지 벌써 20여 년이 다가오고 있다. 저도 밥장사 한 지가 한 20여 년 돼요. 이게 참 비슷해서 제가 또 더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가 유일하게 사귄 친구는 숫자였다. 데이터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은 첫 번째 식당을 쫄딱 말아먹고 세상과 등졌을 때 날 지켜주었다. 오늘은 얼마를 팔았지? 오늘 손님이 늘었는데도 재료비는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 거지? 지난달과 이번 달의 매출은 차이가 없는데 이익은 왜 500만 원이나 줄어든 걸까? 저 손님은 몇 달에 한 번씩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걸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오지 않는데도 단골이라고 하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자주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로 이분은 다 풀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로 분석하고 가성비 메뉴로 승부하라. 가성비 높은 점심 메뉴나 저녁 메뉴 하나로 깊고 좁게 파고들어라. 고객 수를 늘릴지, 고객 단가를 올릴지, 원가를 줄일지, 매출을 늘릴지, 수익을 늘릴지, 인건비를 늘릴지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한다. 땀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이들에겐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들이겠지만 말이다. 이러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이런 말들이 왜 나왔냐면 이런 분석이 없어서 그래요. 저희 함흥면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방금 대표님한테도 배웠고 기본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재료비, 그날의 매출, 재료비, 인건비, 유지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 달에 통계를 내서 총 매출, 평균 일 매출, 그 다음에 순이익, 그리고 순이익 퍼센테이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번 달하고 그 다음 달 매출을 비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절에 따른 편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년간의 추이를 가지고 정년도, 재작년도 7월 달은 어땠나, 작년 7월은 어땠나, 올 7월은 어땠나. 그래서 재료비, 인건비, 유지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확실히 인건비 비중이 커요. 그렇게 하고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석들을 쭉 해보니까 여기 박노진 대표님도 이 책에서 언급하셨는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이 중요하지. 매출 몇백만 원을 더 올리자고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한 순이익이 안 나와요. 차라리 줄이고 영업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는 것이 장사에는 더 이득입니다. 덜 고생하고요. 사실 뭐 이게 좀 말이 이게 조금 과장되거나 앞서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뭐 아파트 난리잖아요. 아파트로 막 다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국가에서 가져가는 그 세금 문제 있잖아요. 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물론이고 많이 또 투명해졌고 또 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들이는 그 부대 비용 있잖아요. 인건비 그냥 자체적으로 낼 실 비용 말고 사대보험이라든가 또 뭐 근로소득세라든가 뭐 퇴직금이라든가 또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요. 그런 걸 따지다 보면은 쉽게 장사하라고를 못 하겠어요. 장사를 하나를 이렇게 지금까지의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 더 차리는 건 자신이 나름대로는 있어요. 손님들의 기호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다. 근데 그걸 더 계속 유지하기는 사람이 계속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그마한 식당도 마찬가지인데 기업들은 어떻겠어요? 투자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그것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계화되고 AI가 발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도 거기도 또 많은 그 일자리를 찾고 그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선순환되는 걸 텐데 돈 벌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요즘에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아파트 쪽으로 땅 쪽으로 그렇게 돈들이 몰리니까 별 뭐 억제를 다 해도 사람들은 돈 되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탄탄하게 잘 하려면 정말 이렇게 박노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수익이 매출이 많이 오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은 좀 적당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든가 감가생각되는 비용 또 뭐 인력의 운용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분석과 판단이 참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옛날 선배 세대들처럼 무조건 매출만 많이 나오면 사람을 막 계속 무한정 투입시켜서 최대한 돈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장사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장사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매력 아니겠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여자가 남자를 만났을 때 상대 이성에게 느끼는 매력, 그 매력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 많이 어필이 되면 인기가 많은 거 아니겠어요? 식당 등과 마찬가지겠죠. 상대 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마음에 들게. 좋은 경제력. 이게 좋으면 상대편 이성에서 좋아하겠죠? 그렇죠. 경제력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람이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다면 그게 또 다른 매력이 요인이 되겠죠. 장사가 막 의리의리하고 깔끔하지 않더라도 그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깨끗하고 밝고 음식이 정갈하고 그렇다면 엄청난 매력이겠죠. 크고 막 웅장하고 세련된 곳에서 불친절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이쪽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매력을 상대한테 발산하느냐, 고객한테 어떻게 내 매력을 어필하느냐, 요 차이일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 박노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심리 파악을 철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여자라도 20대냐 30대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여러 가지 그 차이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게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통괄해서 여자는 이렇다, 뭐 남자는 다 이렇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분석을 정확히 해놓은 식당 공부에 대한 그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인 그 얘기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나요. 우리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수학 통계 이런 거 배울 때 제가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는 말인데, 주사위가 이제 1에서부터 6까지 6면체잖아요. 이걸 이제 몇 번 던지면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무한정으로 많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뭐 한 600만 번 정도 이걸 계속 던지면 1도 한 100만 번, 2도 한 100만 번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인생에 대입해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인생의 생과 모를 따졌을 때 결과적으로 행과 불행은 다 균등한 것 같아요. 평균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이 기간이 나한테 불행이 많이 닥치고,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불행만 많이 닥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보면 또 그 반대급부로 산이 있으면 골이 있듯이 행이 있으면 불행이 있고, 불행이 있으면 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맡은 일에서 정진하고 열심히 한 길을 파다 보면 언젠간 운이 따라주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시골밥장사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루즈하게 비도 오고 하니까 장사가 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느낌이었는데, 박노진 대표님이 또 이렇게 이런 책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한번 각성하게 됐어요. 그렇지, 그렇구나, 맞다. 참 이런 게 이러한 그 선배님들의 참 그 고마움이고 은혜입니다. 이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데이터 분석과 수많은 밤샘과 그 고민의 그런 나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기만 해도 되는데 절대 아깝지 않으니까 박노진의 식당 공부 한번 사서 보시고, 지금 시작하려는 분들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유익한 책인 것 같고요. 저한테도 또 다시 한번 식당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다들 힘든데 힘내시고 언젠간 운도 따라주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